터벅터벅 고요한 병원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이상했죠. 아니, 이상한 걸 넘어서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지금 병원에는 직원들도 모두 퇴근하고 환자분들도 모두 나간 상태이기 때문이었죠. 즉, 강도일 확률이 매우 높죠. 까딱하면 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온 신경은 저 발소리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 발소리는 이내 멈췄고 제 어깨에서 매우 섬뜩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악력의 손이 제 어깨를 강하게 쥐었죠. 어깨가 부러질 것 같이 너무나도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 상황에서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범죄자를 자극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사고가 마비될 것 같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 순간에도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고 계속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죠. 지금 병원은 직원들이 퇴근할 때 문을 잠그고 나간 상태였다. 잠그고 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죠. 즉, 지금 들어온 사람은 키를 가지고 있는 저와 가까운 사람일 것이 확실하다는 말이었죠. 그걸 의식하고 나니 어째서인지 지금 제 어깨를 강하게 쥐고 있는 손이 왜인지 낯설게가 느껴지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녀석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희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네요. 그렇죠? 그 음성도 제게 상당히 익숙했죠. 절대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 아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이내 경악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바로 딸 녀석의 남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인 거 알고 있니? 그러자 녀석이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뭐 그러면 감옥 가고 말죠. 너무나도 당당한 녀석의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녀석은 계속해서 씩 웃으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러니까 진작에 장모님이 제 마음을 받아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저를 이렇게 만든 장모님 잘못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도 않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러는 거 명백한 범죄란다. 경찰이 알게 되면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간다면 신고는 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거라. 그러자 녀석이 말하더군요. 그까짓 거 뭐 감옥에 가고 말죠. 저는 지금부터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전화기를 들어서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녀석은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녀석이 제가 경찰에 전화를 딱 받은 순간 한마디 하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는 아빠 없이 크게 될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 말에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주 녀석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휴대폰 너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차마 그것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녀석은 씩 웃으면서 제게 말하더군요. 거보세요. 장모님은 손주 포기 못할 거라고. 역시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녀석은 희죽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러면 이제 제 마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공부라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말 돕기 가득하게 공부를 하였고 그 결과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슬아의 딸 하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막아 꼈는지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돌아가게 되었고 제게 남은 것은 딸 하나였습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경험만 하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것만 보게 해주고 하지만 그게 문제였을까요? 녀석의 남자 보는 눈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아니 사람 보는 눈 자체가 없어 보였죠.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오는 녀석들은 전부 하나같이 말을 섞기도 싫을 만큼 껄렁껄렁한 양아치들이었습니다. 너무 바르게 자라서 오히려 저런 녀석들에게 끌리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일은 잘 풀렸습니다. 제게 치료를 받은 젊은 남성분이 너무 고맙다면서 저를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나 싶어서 경계했으나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은 투자하는 것일 뿐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눠봤는데 상당히 건실하고 좋은 남자였습니다. 제 딸에게 딱 이런 녀석이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단순히 제 느낌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마치 저를 이성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제 딸이 들어오더라고요.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번호를 교환하더군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음 날 딸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랑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녀석이 결혼 정년기에 만나는 남자는 정상적인 남자이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한계 의아한 점이 있었죠. 이 녀석의 남자 취향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남자였는데 왜 사귀기로 한 건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가 사귀던 남자와는 전혀 반대인 사람인데 괜찮겠니? 그러더니 딸이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야? 완전히 내가 전에 사귀던 남자들이랑 똑같은 성격인데 아니 오히려 더 특이해. 가끔씩은 소름 돋을 때도 있을 정도로. 저는 내심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죠. 둘은 쭉 사귀더니 이내 상견례를 오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녀석과 꽤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의 목표와 지향성, 가치관 등등 정말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이 녀석은 정말 건실하고 좋은 녀석이더군요. 이내 둘은 이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더군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기 시작했죠. 딸의 남편 녀석도 아플 때가 되면 가끔씩 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갔습니다. 실력이 너무 좋다면서 역시 투자를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을 야간까지 운영하다 보니 여기서 가끔씩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것일까요? 사위 녀석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가끔씩 제가 병원에서 잘 때 불쑥 찾아오더군요. 아무도 없는 그 병원의 녀석과 저 둘만 덜렁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죠. 뭐 아프니까 찾아왔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녀석은 어느 순간부터 인가 제게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님은 혼자 생활하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만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냥 지내기에는 장모님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신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대뜸 말하더군요. 저는 어떻습니까, 장모님?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녀석을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배시시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설렜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사별한 후 정말 바쁘게만 사느라 남자를 만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설레더군요. 이후로 녀석은 병원 진료가 다 끝난 밤에만 찾아와서 제게 진료를 부탁하더군요. 무언가 그때부터 조금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제게 진료를 부탁하는지요. 그리고 막상 살펴보면 상처들도 딱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우 작은 멍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무언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흔적도 있더군요. 마치 자해를 한 것 같이요. 이곳에 오기 위해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병원에서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야 당연하죠. 제가 없는데 와봤자 헛걸음이니까요. 녀석과도 딱히 접점이 없어 만날 일도 없었죠. 그야 사는 집도 달랐으니까요. 일이 생긴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진료 없이 퇴근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이 끝날 시간에 사위 녀석이 찾아오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옆에는 손주가 있었죠. 어느덧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손주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이해가 될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직원들은 퇴근한 상태로 손주를 봐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열은 금방 가라앉더군요. 이내 손주 녀석은 새근새근 자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저는 원장실에 누워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바로 사위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은 어째서인지 꽤나 진지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무언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녀석이 간단하게 술 한 잔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적당히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냈습니다. 조금 들이키더니 이내 녀석이 말하더군요. 저 사실 장모님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장난이겠거니 하고 바라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녀석은 계속 말하더군요. 사실 그날 치료해줬던 날 보고 첫눈에 장모님께 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평소에 녀석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보고 꽤 괜찮은 녀석이라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듣는 남자애 좋아한다는 말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녀석은 이런 저를 보더니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말하더군요. 저와 사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모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신히 이성을 잡고 말했죠. 녀석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라고 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자 녀석이 말하더군요. 제 관심사는 사실 장모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딸 녀석의 말이 맞더군요. 정말 이상한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녀석의 전화기에 딸 녀석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녀석은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손주 녀석과 병원 밖으로 나가더군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슬슬 짐을 챙기고 퇴근하려는 순간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리며 제 어깨를 턱 잡더군요. 바로 사위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은 제게 말하더군요. 정말 장모님이 너무 좋은데 사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죠. 지금 네 가정을 생각하라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놔두고 대체 무슨 짓이냐고. 그러자 녀석이 말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제 관심사 밖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녀석이 말하더군요. 사실 자신이 처음 치료를 받던 날 첫눈에 보고 반했다고. 이전까지 그런 감정은 전혀 느껴보지 못했는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뭔 이런 놈이 있나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을 잡고 말했죠. 그러면 왜 내 딸이랑 결혼하게 된 것이냐고. 그러자 녀석이 그러더군요. 그거야 당연히 그냥 다가가면 바로 거절하실 것이 너무 뻔해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장모님과 붙어 있을 방법을 찾던 도중 제일 효율적인 것이 장모님의 따님분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님분께 접근한 것이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게 다입니다. 정말 딸 녀석의 말이 맞더군요. 정말 비정상적인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면서 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자 녀석이 그러더군요. 손주가 아빠 없이 자라는 녀석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건데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제게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 알았거든요.